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출시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매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유일한 승자로 떠오릅니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는 왜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까? 주식 투자 리스타트라는 도서에는 중요한 투자 팁이 있습니다. 주식을 쌀 때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까? 주식 투자 리스타트라는 도서는 시스 트레이더 79가 쓴 도서입니다. 시스 트레이더 79는 현직 의사인데요. 레지던트 시절에 펀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지만 원칙 없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불패 매매 기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종목에 대한 전망이나 뉴스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규칙을 찾아 기법화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바는 아무리 마법의 공식을 만들어내도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시점에서 깨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과최적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주식 흐름에 맞춘 데이터로 만들어낸 공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얻은 결론은 지극히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장세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폭락장에서 쉬지 않고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사람을 보면 장세를 무시하고 무식하게 매매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매매에 참여해야 할지 쉬어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다양한 경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고 해도 주가의 움직임은 복잡한 경제 지식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상승 추세를 정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많이 하락했으니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의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게 산다는 것은 추세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쌀 때 사는 것이 맞는지 비쌀 때 사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의 주가가 최근 20일간 최저가보다 더 떨어지는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의 주가가 최근 20일간 최저가보다 더 떨어지는 순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 20일에 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 파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주가가 최근 20일간 최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 사서 주가가 최근 20일에 최저가를 하회하는 시점에서 파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결과 수익 곡선이 꾸준히 우하향해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5년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다면 총 82번의 매매 기회 동안 75%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청개구리식으로 매매했다면 24년간 무려 4,520%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결과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시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처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가의 추세라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세란 상승하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일종의 관성을 의미하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싸니까 사자 라는 일반적인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여러분이 정한 상승 구간에 있지 않다면 어떤 종목도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서핑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뛰어난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들 태풍이 불고 해일이 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안 입고
막무가내로 바다로 나가겠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 6주 동안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성장 기술 주식에서 가치 지향이나 배당주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엘 B200이 설계 결함 때문에 약 3개월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 매출이 2024년 말이 아닌 2025년 초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호퍼칩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B100과 B200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블랙엘 칩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B200이 더 강력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BJ 라켓이 미조 분석가에 따르면 B200 칩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GB200은 5만에서 7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저렴한 주식이 아닙니다. 금요일 종가인 107달러에서 올해 실적 전망치의 40배, 내년의 실적 전망치의 3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우려는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인기를 저하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빅테크 AI 경쟁의 유일한 승자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에 대한 자본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6개월 분기에만 자본 지출로 총 58빌리언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수치이죠. 2018년 이래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7월 28일에 회계 분기를 마쳤고 8월 2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다른 대기업들의 보고서 덕분에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7월 분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25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였던 매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유일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규모 자본 지출 덕분이죠. 반면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자본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도 엇갈린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강력한 AI 지출 덕분에 엔비디아는 월말에 발표될 실적에서 야심찬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엔비디아의 수익 중 4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에서 나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으로 엔비디아 수익의 19%를 차지합니다. AI 투자는 칩 제조업체들이 먼저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방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술 수익 시즌 동안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AI 지출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과 장비 구매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메타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이번 분기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경영진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알파벳의 루스포라 CFO는 2분기 자본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서버, 그 다음은 데이터 센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 전환은 지식과 자본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FO 에이미 후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출의 대부분은 클라우드 및 AI 관련 지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필요한 용량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의 앤디 지스는 AI와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용량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CFO는 하반기에 자본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AI 관련 수요가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 수요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테크의 AI 약속은 이제 성과 보여주기 단계입니다. 그동안 빅테크의 이익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성과 없이 AI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들이 약세를 보이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주가가 AI 투자가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피프티파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아담 사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AI가 수익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보여주기 단계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간의 회의론과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딥워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시장의 반응에 꼭 AI 거래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의 재조정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의미한 일자리를 없애게 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이 의미 없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래드 왕은 실리콘밸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의미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릴 파일을 굽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그레버는 이런 직업들을 헛된 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AI의 발전으로 많은 직원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잘 처리하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연결이 필요한 작업은 대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IBM은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텔레마케팅 같은 직업도 AI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MIT의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은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면 중산층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자신의 직업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브래드 왕은 무의미한 작업을 자동화하면 엔지니어들이 더 창의적인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텔은 수십억 달러의 미국 보조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합니다. 이런 대규모 해고는 미국의 칩 제조업체를 활성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텔은 최근 2분기에 1.6 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매출이 24 빌리언 달러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텔은 2025년까지 10 빌리언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제품 수를 줄이고 비필수 작업을 중단하며 배당금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칩스 프로그램에서 8.5 빌리언 달러의 보조금과 11 빌리언 달러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텔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회사들 특히 엔비디아와 AMD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에 크게 뒤처지고 있죠. 인텔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대만의 TSMC와 같은 회사들이 해외에서 칩을 제조하는데요. 인텔은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다시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장은 한국, 대만, 중국의 공장들보다 더 높은 인건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텔의 CEO 팻 겔싱어는 새로운 공장들을 더 빨리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나 레이먼드 상무관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인텔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9% 하락한 23.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니저 루이스 나벨리에는 와이오즈 잭슨홀 회의 전에 금리를 0.5% 인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와 앨런 블라인드 전 연준 관리도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2.5%에서 3% 사이에 머물고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룬 것이 실수였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0월까지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11월 7일 대통령 선거 이틀 후에 또 한 번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 사마샤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략가 시마샤는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스몰캡 주식, 즉 무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감세를 발표하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높은 무역 관세와 큰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혼합정부, 한 정당이 하원을 다른 정당이 상원을 가지게 된다면 지출 계획을 쉽게 추진하지 못해서 변동성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하락장이 일시적이고 기술주에게는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러우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달보다 10%가 하락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기술주의 랠리가 과도하다고 느꼈고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베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몇몇 분석가들은 이번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기술주를 매수할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 밀러 앤드의 분석가 마이클 파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주는 지금 현 시점이 이익을 취하는 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로 월가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공항이 가라앉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서 4.3%로 나타났고 신규 일자리도 기대했던 수준의 3분의 2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트레이더들이 긴장했고 나스닥 지수도 2.4%나 하락했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한두 번의 데이터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UBS의 투자 책임자 브라이언은 금요일 발표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UBS는 원래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5%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로운 데이터 충격 이후에 올해 말까지 총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8월은 올해 가장 어려운 달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모든 주식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8월 들어 좋은 성과를 보인 주식들도 있는데요. CH 로빈스 월드와이드, 레코프 홀딩스, 텔레플렉스, 클로록스, 켈라노바입니다. 이들 주식은 경관 실적 덕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클로록스와 켈라노바는 필수 소비자 주식으로 시장 혼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경제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항상 수요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이런 주식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 게이지로 알려진 CBOE 변동성 지수가 한 주 동안 70% 급등해 거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개입하는 투자자들은 공황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시장 전략가 키스 러너는 우리 연구에서는 강세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하락장은 시간과 가격 면에서 조금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서서히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AI와 기술 혁신의 시대임은 확실해 보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 큰 수익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